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미래를 통째로 바꿀지도 모르는 기술,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게 뭐 마법 같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 눈앞에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신비한 세계로 같이 한번 뛰어들어 보시죠. 와, 이거 시작부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가 미로에 갇혔을 때 이 길 가보고 막히면 다시 나와서 저 길 가보고 이렇게 하나씩 시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말 그대로 가능한 모든 길을 그냥 동시에 다 가보는 거예요. 이것만 딱 들어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건지 감이 확 오시죠? 그럼 이런 엄청난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 기본 단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비트라는 걸 쓰잖아요. 0 아니면 1, 딱 정해져 있죠.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둘 중 하나. 근데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이 화면에 나온 비유처럼 마치 공중에서 뱅글뱅글 도는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앞면이에요? 뒷면이에요? 아직 모르죠.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특징 때문에 한 번에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랑은 그냥 아예 다른 레벨의 계산 능력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큐비트라는 녀석은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을 해내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요, 양자 역학의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힘의 이름은 바로 중첩입니다. 아마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라면 이 단어 꽤 익숙하실 거예요. 말하자면 양자 세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동전을 딱 던졌을 때 말이죠. 이게 바닥에 떨어져서 앞면 또는 뒷면 하고 결정되기 바로 직전,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 있잖아요. 바로 그 상태가 중첩입니다. 앞면이 될 가능성과 뒷면이 될 가능성, 이 모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중첩이라는 능력 덕분에 큐비트 하나가 0과 1,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더 대단한 건 큐비트 수가 늘어나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뭐 2배, 3배가 아니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힘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얽힘입니다. 방금 보신 중첩도 정말 놀라웠지만 이 얽힘이라는 개념은요, 솔직히 훨씬 더 기묘하고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그 천재 아인슈타인조차 이걸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얼마나 신기한 현상이면 그랬을까요? 마치 텔레파시로 연결된 쌍둥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기쁘면 다른 한 명도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요. 얽혀있는 두 큐비트는요, 하나가 지구에 있고 다른 하나가 저 우주 반대편 끝에 있어도 한쪽의 상태가 딱 결정되는 그 순간 다른 쪽의 상태도 즉시 빛보다 빠르게 결정되어 버립니다. 정말 신비하죠? 이 연결을 이용해서 큐비트끼리 정보를 순식간에 공유하고 계산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힘만 남았습니다. 자, 보세요. 중첩으로 수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쫙 펼쳐놓고 얽힘으로 정보를 착착 공유했어요. 그럼 이제 이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어떻게 정답만 쏙 하고 골라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 간섭이라는 현상입니다. 이 파도 비율을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오는 파도가 딱 만나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더 높아지죠. 반대로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온 파도가 만나면 부딪혀서 잔잔해지잖아요. 다들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양자 알고리즘이 바로 이 간섭 원리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수많은 가능성이라는 파도들 중에서 정답일 확률이 높은 파도는 서로 더해서 점점 크게 만들고 틀린 답일 파도들은 서로 부딪혀서 상쇄시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강하게 남는 파동,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찾던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즉
이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목록만 봐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쓰는 가장 강력한 암호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고 훨씬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심지어는 저 광활한 우주의 비밀을 푸는 데까지 말 그대로 인류가 지금껏 풀지 못했던 거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 이 양자 컴퓨터가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특히 이 신약 개발 분야가 정말 인상 깊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컴퓨터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아주 복잡한 분자 구조를 양자 컴퓨터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건 곧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 되기에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또 현실이 되기까지는 어떤 어려움들이 남아있는지 그것도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1981년에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아이디어를 낸 것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9년에 구글이 양자 우월성이라는 걸 달성했죠. 슈퍼컴퓨터로 만년은 좋게 걸릴 계산을 단 200초 만에 해치운 사건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기까지 거의 40년이 걸린 셈인데 바로 지금 우리가 이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그 현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1조! 와,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상상조차 잘 안 되는데요.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물론 모든 계산에서 다 1조 배씩 빨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인터넷 보안을 지탱하는 암호를 풀어내는 문제 같은 특정 유형의 아주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기존의 그 어떤 슈퍼컴퓨터와도 비교가 안 되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죠. 이 큐비트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예민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저 깊은 우주 공간보다도 더 차가운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를 유지해줘야 하고요. 아주 작은 방해에도 쉽게 계산 오류를 일으킵니다. 이런 까다로운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지금 과학자들한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것만 딱 기억하셔도 이제 어디 가서 나 양자 컴퓨팅 좀 안다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세 가지. 첫째, 0과 1을 동시에 가지는 중첩으로 모든 가능성을 한 번에 탐색하고, 둘째, 텔레파시처럼 연결된 얽힘으로 정보를 순식간에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간섭을 통해 정답은 키우고 오답은 지워버리는 겁니다. 탐색, 공유, 그리고 정답 필터링, 이 세 가지 힘이 합쳐져서 양자 컴퓨터의 그 경이로운 능력이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요. 양자 컴퓨터는 아주 특별하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뭐랄까 특수 장비 같은 겁니다. 기존 컴퓨터와 서로 도우면서 함께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활짝 열어줄 새로운 시대. 이 상상조차 힘든 엄청난 도구를 손에 쥔 미래의 우리는 과연 어떤 난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떤 놀라운 세상을 발견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기술로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